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청주 상당구 정정순 국회의원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청주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60대 남자가 접종 다음 날 숨진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천시와 시의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제천의 첫 시립미술관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국회의원이 내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강제 구인을 막기 위한 변호인단의 막판 설득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검찰이 무려 3가지 혐의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9시간 만에 발부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최대 48시간의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없게 된 정 의원은 앞서 본인이 밝힌 대로 스스로 출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출석을 해서 성실히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 의원의 변호인단이 현역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간은 내일 오전 11시 공개 출석입니다. 정 의원 측은 당초 불출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며 비공개할 이유가 없고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려 8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요구를 국정감사와 가족 행사 등을 이유로 따르지 않은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됩니다. 일단 자진 출석하더라도 체포영장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출석한 시점부터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혐의만 3가지나 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의 중심에 정 의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조사가 모레까지 이어질 경우 정 의원은 교도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심야 조사를 못 받겠다 하면은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검찰청 내에서는 체포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런 여건이 되는 교도소나 유치장에 가서 잠을 자고 와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의 고소로 문제가 불거진 이후 4개월여 만에 준비된 운명의 48시간. 혐의 입증을 위해 칼을 갈아온 검찰과 검찰 출신 변호인단으로 방어벽을 세운 정정순 의원은 이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60대 남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7일 흥덕구의 한 병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65살 A씨가 접종 다음 날인 그제 새벽 4시쯤 숨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백신을 맞은 접종 당일 밤 9시부터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충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충북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이후 신고된 사망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북에서 해외 입국자 2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두 확진자는 어제 필리핀에서 입국한 10대와 10대 미만의 남매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함께 입국했지만 음성으로 확인된 어머니와 이동 과정에서 남매와 접촉했던 아버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충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북만 하더라도 이렇다 할 미술관이 없어 마음껏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은데요. 제천시가 처음으로 시립미술관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아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머니와 추억이 떠오르는 정겨운 모습들. 해외에서 더 알려진 김영희 작가의 닭종이 인형 작품입니다. 제천시는 제천이 고향인 김영희 작가 이름을 딴 김영희 시립미술관을 추진 중입니다. 55억을 들여 시민회관 뒤편, 빈 노인종합복지관을 고치고 작품들을 매입해 전시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타당성 연구 용역비 5천만 원은 지난달 제천시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시립미술관에 특정 작가만을 내세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열린 시민설명회에선 명칭에 대한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먼 훗날 후배들 때문에라도 이 문제는 다시 또 거론될 겁니다. 김영희 시립미술관 저희들은 절대 그런 측면에서 수긍하기가 힘들고 제천시는 특정 이름을 넣은 시군림미술관이 전국에 15곳이나 있는 만큼 명칭만 바꾸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술관 자체에 대한 반대도 거의 없다며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시립자를 빼고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천 김영희 미술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아우를 시립미술관으로 추진하자는 시의회 생각은 여전합니다. 미술관 위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 시의회가 이번엔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2022년 준공될 제천예술의 전당 주차장 부지에 미술관을 신축하자는 겁니다. 예술의 전당과 미술관과 게스트하우스가 삼각형을 그려진 그런 랜드마크가 조성된다. 우리 제천의 문화복합 공간의 어떤 주류의 어떤 장터가 되지 않을까. 제천시의회는 이런 안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제천시는 최소 100억 원은 더 들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예산 심사를 놓고 다시 경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 7월 청주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포커대회를 열어 고발됐던 업체가 또다시 대규모 포커대회를 열기로 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해당 업체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청원구의 한 호텔에서 하루 최대 300명이 참가하는 포커대회를 열기로 해 인원수 제한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업체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생이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충북공고 1학년 이도영 군은 지난 19일 오후 청주시 중림동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잡은 뒤 경찰과 피해 차량 주인에게 신고했습니다. 이 군은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가해 차량이 달아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괴산군이 카드형 지역화폐인 괴산사랑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는 선불식 체크카드로 기존 지폐형과 동일하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발급 협약기관인 농협은행을 찾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는 우체국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괴산군 공식 SNS를 통해 발급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괴산사랑 상품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은대추 온라인 축제가 27억 원 상당의 농산물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은군은 지난 16일부터 보름 동안 진행된 축제 기간에 27억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